수열 뭡니까? 나열. 수의 나열이지? 수를 나열한 게 수열입니다. 뭐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이 있는데 수의 나열이다 보니까 우리 항을 얘기할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몇 번째가 있게 되지. 그래서 수열은 자연수입니다. 그 n이 0이 될 수도 없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세 번째 항, 0번째 항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A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0번째 항 정도는 종종 씁니다. 그냥 계산상에서 뭐 첫 항 구하거나 공비 구하거나 할 때 뒤에 몇 번 쓸 건데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는 수열은 몇 번째가 생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선생님은 그냥 초항이라고 자주 부를 테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최초의 항. 약간 일본식 표현인데 거기 좀 익숙해서 초항, 첫째 항 이렇게 쓰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인데 이거 우리 이제 귀납법을 놓을 사람 있습니까? 귀납법을 볼 거를 생각하고 우리 전체적으로 봅시다. 너무 잘 알지? 연역법은 뭡니까? 철학하는 친구도 없나? 윤리에 안 나오나? 국어에 나오나? 문법에 나오나? 처음 본다고? 나 초등학교 국어 시간 했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귀신은 연두색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연역법은 두 갈씩, 귀납법은 네 갈씩. 연역법은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주장을 제일 처음에 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적는 겁니다. 귀납법은 이런 설명을 쓰고 그래서 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발식 말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 적는 거를 국어에서 그 작문 방법에서는 그렇게 쓰고 철학에서는 여러분들 뭐 일반적인 사실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게 귀납법이지. 사례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게 그게 귀납법입니까? 일반적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알아보는 게 연역법입니다. 맞지?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 사실 수열 배우다 보면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하고 나서 수열에 합하고 나서 갑자기 수학적 귀납법이 나오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파트 등차, 등비, 수열의 합파트에서 전부 다 연역법으로 수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부터 구합니까, 여러분? 수열에 뭐부터 구합니까? 일반항부터 구하지. 수열의 일반항부터 구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뭐 A 10번째 항하면 N 대신에 10 넣어서 세부적인 것도 찾습니까?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뒤에서 이런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 즉 점화식이랑 그리고 최초의 몇 개 항들 요것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게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역법으로 하고 있다가 반대 방향으로 해보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러면은 연역법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지? 일반적인 사실, 즉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제일 포인트겠지? 일반항을 구하는 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n번째 항을 AN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283쪽은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등차 수열 봅시다. 당분간은 일반항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등차 수열 뭐지? 같은 차이의 수의 나열입니까? 같은 차이의 수의 나열입니다. 차이가 같은 수들의 나열입니다. 나중에 이런 거 나오지. 개차 수열 뭡니까?
맞습니다. 차이가 계단식으로 변하는 수의 나열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등차 수열은 같은 차이의 수의 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가 더해집니다.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수가 더해지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수가 더해집니다. 이 더해지는 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 뭐 D는 사실 차이, 디퍼런스의 첫 글자지. 디퍼런스 첫 글자고 이거 두 개 차이 D고 요거 두 개 차이 D지. 다 공통된 차이입니까? 그래서 이름이 공차입니다.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그리고 얘는 뭐 첫 항이고 그런데 우리 이제 그거 한번 해봅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냥 가지 말고 우리 점화식으로 유도를 해봅시다. 점화식이라는 거는 개념만 하나 잡읍시다.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다음 번째 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됩니까? 맞지? 이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입니다. 다른 점화식도 있습니다. 어떤 거 있냐면은 이건 어떤 점화식입니까? 뭐를 활용한 거지? 등차 중앙을 활용한 점화식입니까? 얘도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입니다. 꼭 바로 옆에 거 아니어도 돼.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면 얘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고 얘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됩니다. 자, 그럼 점화식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항은 A라 그러고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야 되지.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할 겁니다. 네 번째 항은 또 세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고 이거를 n이 나올 때까지 해주면 n-3번째 항에다가 d를 할 건데 이거 싹 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전부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좌변이 우변으로 이항되면서 소거가 되지. 뭐만 남아? 좌변에 an만 남고 우변에는 초항 하나 남고 공차가 몇 개 남지? n-1개 남습니다.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초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모자라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열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A2 플러스 A5가 뭐 7이고 A7 플러스 A10이 뭐 15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네들을 A 플러스 D, A 플러스 4D는 7, A 플러스 6D, A 플러스 9D는 15로 바꾸는 순간 연립하면 A 나오고 D 나옵니다. 등비수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을 바꾸는 게 1단계라 해야 됩니다. 너무 쉬워서 조용하나? 너무 쉬워서 조용한 거지? 이게 85쪽에 일반항 나와 있습니다. A에는 초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모자라게 더한다. 말로 조금 기억해주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A 플러스 n-1d 이러지 말고 한 개 모자라게 공차 더해주면 되지 이 생각해주면 됩니다. 다음 거는 등차 중항이 있는데 등차 중항을 쓰는 문제는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고 등비 중항이랑 같이 나오는데 얘는 이 말만 생각하면 됩니다. 순서대로라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중항 쓰는 문제입니다. 등차든 등비든 이 수열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항 쓰라는 겁니다. 이 수열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등비 중항 쓰라는 문제입니다. 저거 안 넣고 중항 쓰는 문제 아직은 못 봤습니다. 저 말 있으면은 중항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등차 중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가운데 거에 두 개가 양옆의 합과 같다라고 기억해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거는 뭐지? 2를 나눠주면은 이렇게 기억해줘도 좋지?
사실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요겁니다. B가 AC의 뭡니까? 산술 평균이지? 산술 평균로 기억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등비 중앙이 양옆에 거의 기하 평균이 되지? 그래서 산술 평균이구나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고난도 문제는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의 최소값, 최대값 물어봅니다. 그럼 산술 기하 평균 쓰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중앙에서 조금 더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지. 자, A5는 2분의 A4 플러스 A6과 같습니까? 맞지? 양옆의 합의 반과 같지? 근데 이거는 A3 플러스 A7과도 같고 2분의 A2 플러스 A8과도 같고 2분의 A1 플러스 A9과도 같습니다. 증항은 같은 칸수만큼 떨어져 있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써가지고 조금 찾기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써야 될 건 얘인데 문제에서 얘 값을 줘. 그러면 같은 칸수만큼 다시 줄여나가는 과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비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칸수만큼 떨어져 있으면 중앙의 성질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자, 287쪽에는 몇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다음과 놓고 식을 세우면 계산이 편리하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저렇게 안 해도 다 풀립니다. 계산이 조금 편리해지는 것 뿐입니다. 추천하는 건 1번만 좀 써주면 좋습니다. 3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었을 때는 그냥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하지 말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로 놓으면은 세 수의 합이 한 번에 3A가 되어버려서 가운데 숫자가 금방 찾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은 요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잡는 것도 좋습니다. 얘도 4개 다 더하면 4A가 남아서 A가 쉽게 나오지. 조심해야 될 게 이때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1이지. 그거 실수 안 할 자신이 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 4개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합니다. 크게 차이 안 납니다. 크게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도 금방 풀립니다. 수열 수능 기출 하나 풀어볼까? 88쪽에 594번 선생님이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식으로 먼저 바꾸라 했습니다. 자,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가식이 이렇게 돼버리네. A가 마이너스 6D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식에 넣어봅시다. 절대값 A 플러스 5D 절대값 A 플러스 6D 그 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6D를 넣으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D가 3이 되네. 근데 공차 D는 양수라고 되어 있지. 그래서 D가 3이 됩니다. 그러면 초항 A는 마이너스 18이 되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무난무난하지? 무난무난한데 잘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해법은 이게 거의 90%입니다.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식으로 풀어주면 거의 다 풀립니다.
그리고 가식 보고서 6과 8의 중앙은 7항이네 하고 H를 바로 0 넣어도 됩니다. 맞지? 등차 중앙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항 넘어가겠습니다. 290조 두 수 사이에 수를 넣는 거 요거는 수열의 개수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 써 하고 싶게 안 생겼네. 넘어가자 이제. 중항도 뭐 넘어갑시다. 조화 수열 한번 할까? 하지 말까? 조화 수열 안 나온다. 안 나온다고 해놓고서 냅니다. 조화 수열의 정의만 보자 정의만. 조화 수열 요런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규칙은 있어.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 10분의 1. 그 다음 12분의 1이겠지. 그 다음 14분의 1일 것이고. 분모가 이씩 커진다는 게 딱 보입니다. 근데 각 항 사이에 얼마씩 더해지는지를 보면은 그렇진 또 않지. 얼마씩 곱해지느냐를 봐도 또 그렇지도 않지. 얘를 AN이라고 한다면은 얘를 역수치하면은 뭐가 됩니까? 등차 수열이 됩니까? 그래서 역수해서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을 우리는 조화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쟤네를 조화 수열이라는 명칭만 안 쓸 뿐이지 AN 적어놓고 AN이라는 수열 이렇게 해놓고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하고 문제 냅니다. 실제로. 결국 뭡니까? 조화 수열을 하라는 거지. 자, 그럼 요거 몇 가지만 한번 해봅시다. 얘 일반항 한번 지금 나온 김에 구해볼게. AN의 일반항.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의 일반항 뭡니까? 초항이 얼마? 공차가 얼마? 2니까 저거 AN분의 1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모자라게 더하면 됩니까? 맞지? 그러면은 2n이 되나? 얘 역수해주면 됩니다. 쉽지? 역수인 상태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다시 역수해주면 걔가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이게 뭐 등차 수열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번외로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위에 AN이 조화 수열이라고 합시다. A, B, C가 등차 수열이겠, 조화 수열이지. 그럼 얘를 역수했습니다.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얘는 그러면 등차를 이룹니까? 요 세 개가? 맞지? 등차를 이루겠지? 역수한 애가. 여기에서 중항을 한번 써봅시다. 이거 세 개는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조화 수열이기 때문에 요거 중항을 써보면은 가운데 거에 양옆에 거를 평균 낸 거랑 똑같습니까? 요거 정리를 해주면은 2분의 AC분의 A 플러스 C가 되고 2AC분의 A 플러스 C가 되나? 그러면은 조화 수열의 가운데 항 B를 찾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해주면 되나? 역수만 해주면 되지. B는 얼마지? A 플러스 C분의 2AC가 됩니까? 얘를 우리는 조화 중항이라고 부릅니다. 뭐랑 똑같다? 조화 평균입니다. 얘는 조화 평균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수 A, B의 평균 고등학교에서 3개 배웁니다. 사실 2개 배우지. 조합 평균은 안 배우지. 평균이 3가지가 있습니다. 2분의 A 플러스 B. 기하 평균은 루트의 AB. 조합 평균은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수는 뭐가 성립한다? 절대 부등식이 여기까지 성립합니다. 여러분은 얘네만 쓰지. 얘까지 성립합니다.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 가르쳐주는 거 거의 안 나옵니다. 이미 이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알고 쓴 게 아니고 속도, 거리 이런 거 할 때 저거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걸린 시간이 같을 때, 뭐 속도 뭐 이런 거 했을 때 계산식 여러분 다시 볼 리는 없겠지만 돌려보면은 요 계산식으로 많이 풀었습니다. 조합 평균이 실제로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 얘네는 기억해야 되지. 얘네는 맨날 나오지.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조화 수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등차 수열 형태로 바꿔서 다 풀어. 등차 수열로 다 풀어. 마지막에 답 적을 때만 역수해 주시면 됩니다. 중앙이든 일반이든. 조금 쉬었다가 등차 수열의 합부터 합시다.